그러니까 지난 7년 반은 이제 큰 틀에서만 봤는데, 실제 막 지난 한 달 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밤낮 없이 좀 정신없이 뛰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5-6번 팀들이 계속 만나야 되는 거고, 지난주까지 이제 부서별 모임을 열몇 부서를 다 만났고, 이어서 이제 5개의 대학 팀들을 만납니다. 3시에 지금 이제 신과대학 팀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학과가 28개인데 다 학과 또 만날 겁니다. 또 좀 큰 틀에서 보던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도 의욕이 많이 넘치고 할 일이 많은 입장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좀 답이 좀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2가지 장점을 얘기한다면, 다른 데서 보는 시각, 또 이사로서 본 시각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제 장점이라보다 외세 비슷한, 이제는 우리가 서바이벌을 해야 되겠다. 근데 여태까지 내지는 협성의 특징이 이공계보다는 인문사회나 예술이나 이런 쪽이 경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이공을 하느냐는, 예를 들면 지난번 후보자 중에도 아주 지적을 하신 분도 있어요. 큰 대학에 이공하는 사람은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데, 어떤 자랑을 떠나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오자마자 현재로서는 12개의 아이템을 이제 뽑았어요. 아까까지도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엄청난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문학 콘텐츠적인 게 앞으로 더 많이 접목이 됩니다. 문학 콘텐츠 하면 그 기본은 스토리텔링이 되는 인문사회고, 그 다음에 예술이거든요. 이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앞으로 시대에 정말 젊은이를 비롯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신학이라는 특수성, 정책성 그거대로 살려갈 것이지만, 다른 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장점 비슷한 거는 제 전공도 아주 제 기독교적인 걸 중심으로 한 학교의 정체성은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잘못하면 기독교라는 게 지금에 와서는 무슨 이 시대에 안 맞는 듯한 것도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더구나 우리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100년 넘어 전에, 110년 전에 이 시대, 그 당시 시대에 한국의 민족 정신이나 완전히 독립 정신을 키운 사람들의 후손에 의해서 연결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지금 와서 어떻게 우리한테 펼쳐지느냐는 걸 제가 계속 좀 주장하는 거고, 그 안에 여기 이제 우리의 스토리가 실현된다는 얘기는 정말로 협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같이 첨단을 한 사람 입장에서 많은 문화적인 그 콘텐츠들이 녹아가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은 기독교는 뭐냐면 기본은 봉사거든요. 이 시대에 지금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민족의 정말 그 독립정신,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제 저희 모체가 되는 저희 교회가 3,000명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헤이그 밀서를 파견을 다 고종황제로부터 가져와서 기도를 하고 보냈는데,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헤이그에서는 영국은 인도를 잡고 있고, 미국은 필리핀을 잡고 있고, 일본이 조그만 조선을 조금 건드리겠다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받아주겠습니까? 다 자기네끼리 놀아먹기식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결심을 합니다. 독립운동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1910년 한일 합방 12월 30일 60명의 식솔이 소달구지를 끌고 떠납니다. 800억을 들고요. 지금 돈으로. 그게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그 손자들이 이종찬, 이종골. 이종은 이제 7년 후배입니다만. 그래서 이종찬 의원은 굉장히 좀 도와주시죠. 그래서 난 이런 정신이 지금에 와서 꼭 무슨 항의 일본에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컸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저희 아주 정말 우리 학교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협성해야지만, 세계적인 트렌드는 무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저는 오자마자 여기서 주장했지만 협성 무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난 4월 3일 날 마감된 코리아 무크라는 프로젝트를, 맞습니다. 예, 그렇죠, 결국은. 그런데 이제 대형 대학은 나름대로 살아남고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클 수 있는 대학들을 줘야 됩니다. 예,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보고, 그 대학에서 그걸 1억씩 5년 주는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저는 그거를 접목을 시킬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가장
정성평가로도 인정을 받은 게 뭐냐, CTL, 교수 학습 제도라는 게 잘 만들어져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고 학습을 하냐는 걸 굉장히 지금 그 팀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량 강화 사업으로도 많이 만들어 왔고, 그게 이제 금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에치무크, 그러니까 무크를 접목을 시킨 협성 무크를 만들자는 게, 무크의 영향력은 아시잖아요. 스탠포드대 교수가 10년간 자기가 1000명의 경제학 대학원생 수강생을 받았는데 10년간입니다. 이번 학기만 자기가 40만 명 가르쳤대잖아요. 20만 명은 인도, 20만 명 아프리카. 그러니까 과연 한국의 특징이 뭐냐, 협성의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를 저희가 지금부터 그려나가는 거예요. 몇 년을 그리다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한국적인 신학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이거를 저희가 전 세계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탠포드 대학은 분명히 타깃이 1000명, 40만 명을 하면 한 학기 동안에 그 중에 자기네 몇백 명만 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대학은 다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죠. 닫기 전에 협성이 나갈 길이 뭐냐 찾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처음 느낀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대신에 이제 테이블 몇 번 식사하면서 앉아서 얘기 들어볼 때도 그렇고 좀 더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알만한 서로 간의 그 대학의 입장이 있거든요. 지방이라는 거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 구성체마다 해서 항상 저는 이제 여기 학교 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제 나름대로 아까 막 열변을 했습니다만 큰 우산을 제가 그려줘요. 이 큰 우산 속에 각각 여러분들이 운신의 포를 가지고 만들어 봐라. 근데 이 작은 우산이 큰 우산을 벗어날 때는 이제 저희 처 실장만이 아니고 고민을 해요, 서로. 이거 분명하다고 보면은 저희 큰 우산이 움직일 겁니다. 그게 버텀업, 탑다운이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럼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3주기 9년에 대한 플랜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럼 그것을 과연 휘하에는 모든 대학들이 공감대를 많이 이뤘느냐. 그게 조금 혹시 부족한 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저절로 갈 수 있는 문제고, 9년이면은. 그러다 보니까 또 지방은 잘못하면 죽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없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인 지역도 생기고 수도권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그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픔이랄까요? 그 대신에 이제 설립 정신을 가진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말 어느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어느 대학을 보면은, 나라를 보면은 정말 국가가 다 맡아서 하는 교육 아닙니까? 이걸 정말 그 뜻을 가지신 분들이 어려울 때 대학들을 이렇게 설립하고 사립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그 중에 정말 사리사욕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많은 대학이 그렇지 않으려고 저는 보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정말 서로 교육부하고 이 대항의 개념이 아니고 더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